반갑습니다. 지금 국기운 스카이에듀하고 사계국어 그리고 QR에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기운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국기운이 뭐냐면 2020 수능 기출이지요. 수능 기출에서도 독서 파트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그런 독서와 관련된 국기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빨리 많이 또 이제 깊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진행을 할게요. 자, 원래 본문과 관련돼서 이 동영상을 지금 처음 보는 친구가 있다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기운이 뭐냐면 국어 기출 훈련인 거죠. 그랬을 때 국어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훈련하는 건 없어. 즉 문제풀이 하는 건 있지만 근데 그걸 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능 기출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기운이라는 것은 지문을 읽건 문제를 풀건 너희는 항상 뭐 한다? 훈련한다. 그래서 국기운인 거야. 그러면 그 훈련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보세요. 자, 첫 번째로는 이거 하나 어떤 지문이 있을 때 이 지문을 너희들이 읽었다고 쳐도 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 그냥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진 요게 국기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이해했다면 여기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확히 썼겠지요. 그지? 그래서 그게 핵심인 거고, 두 번째 이 국기운의 특징이 뭐냐면 요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문장 이해력 훈련이 있는 거야. 요거를 독서는 선생님이 한 줄당 2초 내지 3초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뭐 11줄이라고 하면 12줄이라고 하면 37초입니다. 권장 시간이 37초라는 건 이 정도를 37초 안에 읽고 너희가 이해가 되면 되게 좋은 거고, 그런데 실제 시간, 자기가 읽은 시간을 적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만약 24초에 읽고 1문단의 핵심어와 내용 요약을 적을 때 보고 적어야 돼, 안 보고 적어야 돼? 그렇죠. 안 본 상태에서 기억해서 적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훈련이 또한 국기운 훈련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냐면 항상 이거 뭐 그냥 대충 읽고 문제 풀고 다 한번 풀어봤는데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국어 기출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내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답을 맞추고 내가 지금 답을 얘기해 줄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훈련은 이 지문을 읽었으면 요 훈련, 문장 이해력 훈련, 뭐라고요? 이거를 문장 이해력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훈련을 하면서 실질적인 속도도 되게 중요할 거잖니. 그리고 핵심어가 뭐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안 보고 기억해서 적는 이 훈련을 꼭 하는 것을 국기 훈련이라고 하고, 자, 지금부터 내용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이 지문을 다 읽었다고 전제하고 얘기한다 얘들아. 자, 국제법에서 일반적 조약은 조약, 국가나 국제국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 의미를 명시적 합의, 이게 중요한 거죠. 규범이며 국제법입니다. 명시하는 건 정확히 법으로 있다는 거니까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할까? 이거를 성문법이라고 할 거야. 국제관습법은, 요건 관습법은 뭐라고 하지? 이거를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주고, 이거는 주로 영국에서 주로 나오는 걸 불문법, 독일은 성문법이라고 하고, 이 독일 성문법을 일본이 가져오고 그 일본법을 우리 조선 때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는 성문법 위주고 영국은 불문법 위주다, 뭐 이런 것도 이 법에 있고, 이건 조약 체결 같은 거 없이 국제사일만 지키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니까 이것도 지켜야 돼요. 반면에 그래서 이 지문의 구조는 뭐겠니 얘들아? 반면이기 때문에 대조적 지문이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력 효력만 있을 뿐이지 법적 구속력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랬으니, 얘네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일반적 경제 관련 국제 기구에서 했던 것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 세무처이겠지. 그런데가 뭐죠 얘들아? 전환인 거죠. 그런데 비하에서 비율 규제 같은 것들은 경제 관련 국제 기구인데 바젤위원회가 비위원회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인 거니까, 이 지금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 기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그런데 엄격히 준수된다, 이상하다. 그래, 그런 데가 있는 거야. 화제 전환. 이처럼 지시요.
항상 이렇게 지시어라든지 접속어는 잘 봐준다는 것은 너희가 독서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라는 건 약간 전환의 느낌. 이첨이라는 건 지시어가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그리고 이 지시어가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 거지? 핵심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 지시어 놓치지 말자. 그거 쓰세요. 지시어 항상 세모치고 이거의 이해를 절대 간과하지 말자. 이해하자. 이것도 독서의 이해 습관이란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에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논의가 있다. 이는 또 지시어 나왔죠.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 효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은 누굴 얘기하는 거니? 여기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 되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은 왜 국제 보편적 구범같이 법적 구성이 없는 이런 경제 관련 국제 기구가 하는 것에도 왜 우리 엄격히 지키지?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그래서 여기 핵심어는 뭐냐면 신뢰가 구축하는 구속력. 바젤위원회 이게 가장 BIS의 그 예시인 거고 내용 요약했을 때는 이제 안 보고 기억한다면 뭐가 기억나야 되는 거니 이게 지금? 그렇지? 국제법이 있고 국제관습법도 기억나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조약이 있는데 얘는 잘 지켜. 플러스 국제 관련 기구에서 하는 것도 잘 지켜.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얘는 반대로 얘는 없어. 구속력이.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엄격히 지키는 것들이 있구나. 그 왜 그럴까? 신뢰가 그 구속력을 갖고 오는 것도 있구나. 신뢰가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이해했던 걸 너희가 적었다면 상당히 독서 내용이 좋은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이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6분 지났거든 얘들아. 그래서 한 페이지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좀 짧게 갈 거야. 왜냐면 짤강 형식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호흡이 짧게 가면서 갈 겁니다. 다시 한번. 저는 원래 서서 촬영하는데 지금 촬영하는 분 계셔가지고 앉아서 하는 거야. 다시.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짧게 여기다 QR 코드도 원래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됐죠? 이제 일반적으로 해설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국제법, 국제관습법과 관련된 바젤위원회인데 이게 구속력이 없는데 왜 우린 지키고 있지? 신뢰? 아, 얘가 핵심이구나. 항상 1문단 박스 치고 1문단의 마지막 것을 또 쓴다. 1문단의 마지막 구절은 바로 뭐가 된다? 핵심이 된다. 반드시 얘는 기억해야 된다. 이것 또한 독서 스킬 중에 이건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선생님들 다 얘기하는 부분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이걸 잡았다면 잘 잡은 겁니다. 여길 잡았다면 잘 잡은 건데 만약에 BIS를 잡았다면 잘 못 잡은 겁니다. 그 BIS 규력 어떤데? 라는 뜻인 거지. 됐죠? 자, 여기 보자. 네, 선생님이 자, 그러면 여기 어휘인데 이건 권고하다, 명시적이다, 창출하다 이 정도 독서 어휘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1번부터 가봅시다. 경제 관련 지문이 자, 여기서 좀 해볼게. 여기도 나름대로 지우개가 있단다. 여기 지워볼게. 여기 요 부분. 자, 보면 잠깐 에러가 있었단다. 이해해주고. 자, 경제 관련 지문이 어려운 이해가 어려운 이유를 쓰시오 했는데 이건 경제 관련 지문 우리 친구들 되게 싫어합니다.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 당연히 이거겠지. 경제 어휘가 낯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제 지문도 너희가 많이 읽어보는 경험, 이해해본 경험이 많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죠? 그래서 경제 지문 같은 거 첫 번째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고3이면 EBS 수특 같은 그런 지문들을 잘 읽어볼 이해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지요. 그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좀 경제는 왜 경제학, 경영학은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적 계산이 조금 들어가 있는 문제가 나와서 또 어려울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적이니까 우리의 NM이니까 그래서 이런 적에 대한 특징 같은 것도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한 거야. 자, 이제 문장이를 훈련했다고 치고 2번 갑니다. 좀 처음이라 9분 정도 같지만 쭉 설명할게. 자,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동일한 것이다. O야 X야? X겠지. 조약은 국제법이었고 국제관습법은 불문법이라고 성문법이라고 했으니까 동일하지 않다. 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이제 지문 속으로 갔다가 오면서 판단하면 되는 거야.
3번. 국제관습법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얘도 구속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경제 관련 기구에서 내린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X지요.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자,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선생님이 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국제법에는 조약체결이 나타난다. 오, 이건 내용일치. 좀 쉬운 내용일치니까 선생님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거 지금 이거 쉽지만 점점 뒤에 있는 문제 국기운을 풀어봤다면 상당히 선생님이 연구하고 많이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너희들의 이해력을 테스트하고 올리려고 하는 문제가 뒤에 많습니다. 자, 6번. 국제관습법에서는 조약 체결이 필수 있다. X겠지요. 그렇죠? 조약 체결 필요 없는 겁니다. 7번. 바젤 결정한 BIS 비율 규제는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준수해야 된다. 자, 얘는 법적 강제성 없습니다. 얘도 국제 관련 기구는 더더욱 없는 거죠. 법적 강제성 없는데 문제는 뭐야? 없는데 왜 우리가 지키고 있지? 이런 뜻인 거죠. 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글의 핵심인 거야. 자, 8번. 자, BIS 비율 규제. 남극 조약. 이건 조약인 거고 남극 조약 하나 가져온 겁니다. 간 특징이 무엇인가 쓰시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써야 되는 거죠? 아니, 남극 조약은 뭐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얘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됐죠? 자, 9번 문제. 비회원 국가인 경우 국제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을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지키지 않은 경우만 존재한다. X지요. X지요. 따를 의무가 없는 건 맞지만 지키는 경우가 많지요. 지키는 경우가 많다. 비회원 국가도 지킨다. 그게 참 특이하다. 회원 국가가 지키는 건 이해하겠는데 비회원 국가도 지키는 것이 특이하다. 됐죠? 법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한 핵심어니까 법을 통해서 무엇을 구속하는,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힘. 됐고, 이제 11번 문제. 비에서 비율 규제를 연구함으로써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3어절. 비율 규제 연구와 주목할 수 있는 게 뭐겠니, 얘들아? 뭐겠니? 요거.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얘가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 핵심적이다라는 것을 적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 이해력과 관련된 테스트였다. 마치겠습니다.